예,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손과 손가락의 각 관절, 그리고 손목과 팔의 움직임 등을 가지고 숙련된 그 동작에 의해서 실제 붓을 잡고 어, 획을 공부해야 되는데, 글씨를 쓰기 전에 우선 획을 잘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획이라 함은 목재로 말하면 나무를 산에서 베어 가지고 목수가 또는 기계로 다듬습니다. 예, 잘 다듬으면, 그것을 결합하면 좋은 한옥이 탄생되겠죠. 가구가 만들어지든지. 마찬가지로 글씨도 좋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좋은 획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획의 결합이 곧 좋은 글씨가 되겠죠. 자, 우선 붓의 명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획을 내는데 가장 기본 요소가 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붓대 필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털 있는 부분, 털 부분, 털 부분의 전체를 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반을 잘라서 상단 붓을 맨 부분까지 이 부분을 부호라고 부릅니다. 부호의 역할은 먹물을 항상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 부분을 끝까지 포함해서 반 이하를 우리는 전호라고 부릅니다. 전호를 다시 3등분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붓을 꺾어서 썼다, 눌러서 썼다 그러면 1분필, 이 부분까지 2분필, 절반까지는 3분필. 3분필을 하면 이 필관의 굵기만큼 획을 내는 것이 정상이죠. 자, 끝부분을 봉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붓을 가지고 처음에 어떤 획을 내고자 할 때 이 가운데가 가장자리가 둥그렇죠. 이걸 원필이라고 그럽니다. 둥그런 원자 원필. 원필을 내기 전에 우선 붓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봉이 어떤 이런 획을 내고자 할 때, 는 이 봉이 항상 이 중심을 타고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봉이 항상 중심을 지나가도록 붓을 움직여야 된다. 그런 필법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중봉필법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중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실제 붓을 움직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을 알고 숙련을 하면 또 쉽게 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려그는 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그는 획도 항상 봉이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만약에 위로 그는 획이 나온다, 아래로 그는 획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봉이 이 점선을 따라서 중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움직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가장자리가 둥그렇게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여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붓을 반대로 눌러줬다가 이렇게 세워서 한번 멈추고, 두 번째, 세 번째 멈추고, 마지막에 회봉해 주는. 그래서 세 번을 섰다 간다 그래서 삼절법이라고 그럽니다. 왜냐, 요때 이 중봉이 잘 안 되면, 중봉이 잘 안 될 때는 이 3절을 할 때마다 봉을 중봉으로 놓아주는 동작입니다. 자, 3절하는 이유는 첫째, 중봉이 안 됐을 때 이걸 바로 잡아주는 동작으로 하기 위해서 중봉을 3절을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붓을 세우면, 이렇게 세우면 먹물이 급속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먹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3절법 꼭 지키시면서 3절 마디절자 쓰기도 하고, 또 진할 과자 쓰기도 하고, 또 꺾을 절자도 씁니다. 그래서 세 번 꺾었다, 세 번 지나갔다, 세번 3절을 지키면서 글씨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3절법입니다. 내려가는 것도 여기 다시 3절, 그 다음에 회복. 그래서 결국은 하나, 둘, 셋, 경우에 따른 네 번인데 세 번만 해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하나,
둘, 셋, 마지막에 넷 이렇게 되고요. 3절법 3번 이상 움직였다가 꺾어줬다가 갑니다. 그러면 필관에 1분필을 썼는가 2분필을 썼는가 3분필을 썼는가에 따라서 이런 획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연습할 때도 이왕이면 굵기도 같고 이 공간 간격도 같게 항상 유지시키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가로획은 어떻게 될까요? 엄지손가락을 꺾어서 그 방향으로 유지시키면 되겠죠. 내려가는 획은 가운데 손가락이 움직이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3절법입니다. 자, 3절법인데 실제로 장봉, 즉 역입을 안 하고 가면 끝이 뾰족하게 나오겠죠.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썼다 갔다. 3절법. 자, 그러면 만약에 1분필로 쓰면 이런 획들이 나오겠죠. 2분필 조금 눌러주면 이런 획이 나올 겁니다. 1분필로 쓴 획, 1분필, 2분필로 좀 더 눌러서 쓴 획, 3분필, 필관의 굵기만큼 눌러서 쓴 획. 이와 같이 1분필 썼는가, 2분필 썼는가, 3분필 썼는가에 따라서 획의 굵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가로획이 됐고 세로획이 됐으면 이제 빗금입니다. 빗금 연습입니다. 빗금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팔꿈치가 이와 같이 구부러진다 그랬습니다.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동작. 요것은 다시 팔꿈치가 떨어져 나가는 동작. 자, 가로, 세로, 빗금, 이 빗금. 자, 이때 역입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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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 먼저 붓을 직접 대기 전에 먼저 연습할 내용을 먼저 알고 획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이거부터 찍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로, 세로, 세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절법을 썼다. 그럴 때마다 만날 때마다 다음 동작에서는 만나는 곳마다 붓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때는 3절이 아니겠죠? 여러 번 서야겠죠? 만날 때도 멈칫, 붓을 세워줬다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빗금도 마찬가지. 만났다가 또 쓰고. 그래야 여기서 정중앙에 심차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좋은 글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직선획을 공부했는데요. 다음은 직선과 직선의 만남입니다. 가로획과 세로획의 만남. 어떻게 되느냐? 가로획을 긋고 세워서 다시 이쪽 면이 닿게끔. 자, 이 필관으로, 이 서진으로 공부하게 되면 여기 세워서 이쪽 면이 닿게. 다시 세워서 다음에는 이쪽 면이 닿게. 이쪽 면이요.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동작이 되겠죠.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쪽이 닿게. 자, 손등이 닿으면 다시 세워서 손바닥이 닿게. 다시 세워주고. 이 동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역, 니은 동작, 리얼 동작도 3절이죠. 하나, 둘, 셋 꺾어서 움직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런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붓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운필법을 익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음에는 세워서 이쪽. 자, 손으로 연습해도 좋습니다. 자, 살 세워서 손톱. 하나, 둘, 셋. 다시 세워서 살. 다시 세워서 손톱. 다시 세워서 손바닥, 살. 다시 이렇게 세워서 눌렀다가 아래 눌렀다가 띄워줍니다. 자, 요거는 손톱 역입이죠. 살. 다시 세워서 손톱. 다시 세워서 살. 다시 세워서 손톱. 다시 세워서 살. 다시 세워서 손톱. 실제로는 이 서진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쪽이 닿다가 역입 세워서 이쪽이 닿다가 다시 세워서 이쪽이 닿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요 면이
90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완벽히 붓을 할 때는 완벽하게 뒤집어 주는 게 좋습니다. 거의 360도로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자, 손가락으로 연습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원만 남았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만났이 됐으니까 원 여기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자, 항상 중봉이 될 수 있도록 붓끝이 항상 이 중간을 타고 지나갈 수 있도록 유지시키면서 이 원일 때는 여러 번 절을 하면 되겠죠. 중간중간 여러 번. 중봉이 안 될 때는 여러 번 절을 하면 가면 됩니다. 이렇게 살, 살, 손톱 이렇게. 자, 이런 오른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왼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운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빗금과 원의 만화입니다. 이때도 마늘 때문에 세워줘야겠죠. 자, 손으로 원을 먼저 해볼게요. 손톱, 살, 다시 좀 9시 방향에서 다시 손톱으로 돌아갑니다. 6시나 5시쯤 됐을 때 뗍니다. 다음에 살, 손톱, 다시 3시쯤 됐을 때 살. 이런 동작 연습하시면 앉아서 연습하면 팔꿈치가 자동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연습이 됩니다. 다음에는 별 모양입니다. 이 별 모양이 말은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붓을 운영하면 이 모양을 내기 참 어렵습니다. 붓을 가지고 이 별 모양을 잘 내면은 정확하게 운필이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자, 시작. 뒤집어주고 또 뒤집어주고 또 뒤집어주고 또 뒤집어주고. 그래서 이것도 3절을 지키면서 자, 이번에 원을 곡선을 또 연습하십시오. 돌리고 또 살. 이때 팔꿈치 잘 보세요.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죠.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또 이런 모양도 만들어 보시고. 자, 점 찍은 모양은 중간중간에 붓을 세워서 면을 바꿔주거나 또는 회봉하거나 역입한 부분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직선과 직선, 사선과 사선, 곡선과 곡선을 연습하시고 나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붓의 3분필, 즉 가장 굵은 글씨 쓴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가는 획이 있습니다. 그죠? 중간쯤 굵은 획이 있죠. 1분필로 1분필 중 2분필이나 뭐 이걸 한 4등분으로 나눴다 치면 붓을 1분필 가장 뾰족한 부분을 쓴 거, 조금 눌러준 거, 더 눌러준 거, 아주 눌러준 거 이렇게 되겠죠? 굵기가 다르겠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각각의 필획의 굵기에 대한 필압에 대한 조절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점만 남았습니다. 점은 동그란 점인데요. S자 형태로 점을 붓을 운영해 주면 됩니다. 나중에 실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로획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에 있고, 자, 세로획이 있고, 자, 요번에 보십시오. 굵었다가 가늘었다 1분필을 썼다가 다시 굵어졌다가 다시 가늘어지고 다시 굵어지고. 그러면 같은 글씨 속에서 획의 굵기가 다르게 나오겠죠. 강약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거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로획도 마찬가지죠. 1분필을 쓴 거, 조금 눌러 쓴 거, 더 눌러 쓴 거, 아주 눌러 쓴 거. 이때 여기 보십시오. 갈필이 생겼습니다. 왜? 먹을 찍지 않고 계속 이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실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먹을 부호까지 충분히 묻혀준 다음에는 완전하게 먹물이 떨어질 때까지는 벼루로 안 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봉 연습입니다. 지금까지 역입을 했죠. 역입을 해서 회봉을 했는데 이번에는 노봉으로 바릅니다. 붓끝을 바로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노봉입니다. 노출시켰다, 붓을. 그리고 이런 연습도 해보시면 이건 가지 말고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붓을 움직이지 않고 붓끝만 서서히 방향을 주고 눌러주게 되면 붓이 꺾여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원 공부했죠? 자, S자 형태로 원을 돌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에서부터 되는 방법. 요거는 바깥에부터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눌러주는 방법. 자, 이래서 이런 모양도 만들어 보시고, 자, 곡선 연습도 만들어 보시고. 이래서 이것을 충분히 연습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붓을 이제는 어 손가락의 운동, 팔의 운동 끝났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실제 붓을 통해서 털이 붓 호가 어떻게 모양을 바꾸고 움직여 가면서 이 화선지에 표현이 되는지, 이것을 공부하고 나면 모든 글씨가 자유스럽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편안해지고, 붓을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의 글씨를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글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자, 깔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것은 이제 담요인데, 이 담요 깔판입니다. 요런 깔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구궁지 깔판이 있습니다. 구궁지. 자, 요런 구궁지로 된 칸을 9개로 나눈 거죠. 요런 구궁지 깔판도 있습니다. 이 구궁지 깔판에 화선지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화선지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요 바닥이 보이죠? 선이. 초보 연습할 때는 이렇게 구궁지에 놓고 이 칸에 맞춰서 글씨 쓰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깔판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로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실제 붓을 가지고 먹물을 찍어서 지금까지 공부한 이 기본 획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깐 또 실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